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선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희선의 텍스 앤 컬처. 자, 그러니까 세금과 청년 문화를 좀 탐색해 보겠다. 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생활이 술, 향락 이런 데 이렇게 됐는데 다양한 문화를 한번 탐구해 보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름을 텍스 앤 컬처로 지었습니다. 자, 오늘 그 아침에 보니까 참 짠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던데요. 이 어린 애 둘이서 편의점에 맨날 이 삼각김밥이나 이런 걸 사가 오는데 액수를 얼마 이하로 사가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 바우처를 가지고 이제 이 그 복지 바우처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비싼 거를 못 먹고 두 사람이 한 개만 사가 가고 그런 일이 있어서 몇 번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쟤들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 같이 느껴서 알바를 하는 이 20대 알바생. 예, 알바생이 네. 그래도 뭐 주말에 좀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하게 이렇게 알바를 하러 갔는데 편의점에 그때마다 이제 애들 올 때마다 자기가 먼저 결제를 해가 이렇게 많이 줬답니다. 그랬더만은 애들도 나중에 이제 알고 안 받으려 그러는 걸 억지로 이렇게 줬는데 자기가 알바를 마칠 때 걔들이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알바비 받은 30만 원을 그 애들한테 다 줬다. 그 친구가 이제 친구한테 보낸 이런 카톡 같은 게 친구들이 이제 올려서 그게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예.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 30만 원은 정말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텐데 예. 그거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어리지만 한 달의 주말을 희생한 네. 대가로 어떤 이 애들, 이 형제에게 어린 형제들에게 희망을 줬다. 네. 그러면 그 형제들도 또 거기서 희망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 젊은이들도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보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께서도 앞으로 이제 편의점이나 밥 먹으러 갔다가 네. 예? 이 꼬마들이 그러는 거 보면 네. 꼭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세요. 그럼요. 예. 자, 그 얼마 전에 뭐 지난주구나 그 1월 10일 날 경기 방송에 이제 기자가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보통 문재인이라는데 30대가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라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손들고 질의를 해서 네. 이제 그 말인 거죠. 뭐 네. 경제가 어려운데 왜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고 물었는데 네. 그걸 갖고 막 다 달라 들어가 죽이려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는 이제 기사로만 사실 접했고요. 예, 뭐다 그 기사로 영상은 접했죠. 네, 영상은 보지 못했는데 그냥 저희들끼리 뭐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좀 조금 다른 시각도 있어요. 뭐 쓴소리도 쓴소리를 하는 게 더 정말 충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 항상 그 이제 고위나 뭐 대통령한테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좀 너무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아직 그 어르신들에 비해서 정치를 잘 모르거나 나라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그 용기도 저희가 봤을 땐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와 옆에서 다 달라 들어갖고 지랄들이 네? 뭐 저도 봤는데 뭐 버릇이 없다 뭐 이런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언론사에 뭐 전화가 하도 욕하는 전화가 많이 와가 네. 업무를 못 봤대 한 이틀. 그러게요. 일단 저희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분이 보시기엔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말하고 싶었던 거 대신해서 말해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 문재인이 조선의 왕보다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조선에는 왕이요. 우리가 왕실이라면 왕이 엄청 힘이 많았던 것 같죠. 뭐 여자들 옆에 많이 거느리는 거나 뭐 이런 거 정도의 힘이 있었지. 왕이 뭐 좀 할라 그러면 뭐 성균관이나 사헌부의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 그래갖고 뭔 소리 하냐 물러가라 하면 막 그거다가 댓돌에다가 머리를 깡깡 찧어갖고 머리를 피를 막 흘리고 그러고 뭐 또 물러가지도 않고 막 밤새도록 꿇어 앉아 있고 이러면 이제 왕이 골치 아프고 그러다가 하나 죽어버리면 저거 이 폭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군으로 달아 왕이 군이.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보다 요즘 문재인이 힘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무슨 기부왕이니 뭐 그런 소리도 많이 하는데. 자, 그런데 근데 왜 20, 30대 여성은 그렇게 문재인을 많이 지지합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 그 되시기 전부터 네. 그 지지율이 제가 알기로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약간 이제 인자하신 그 아니 그럼 뭐 딴 사람들 안철수는 못됐고 그다음에 그게 홍준표는 아니라- 아주 까탈스럽고 남은들은 다 악질들인데 문재인만 인자하게 보여요.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인상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기에 되게 인자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상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자상한 남편.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물론 정치적 어떤 그런 공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네. 꼭 그것만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특정 직장 특히 여성이 뭐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저는 사실 못 느끼긴 하는데 뭐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면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네. 자 여기 지금 김혜령 씨가 질문할 때 이 인자해 보입니까? 네? 인자해 보여? 질문을 웃으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시청자들이 딱 내가 이해가 돼가 아까 30분이나 설명했는데 뭐. 근데 네. 그날 기자회견할 때 이쪽에 이만큼 큰 대형 TV 저쪽에 이만큼 큰 대형 TV가 빨리 넘어가고 프롬프트로 한 거 알아요? 모르죠?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로 경제로 화제를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에 프롬프트를 보고 그러니까 물은 거를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뭣도 모르는 사람 그래요. 어우 생각보다 뭐 말 잘하네 뭐 저기 지력이 좀 이렇게 좀 다운됐다더만은 이러는데 말 잘한 게 아니라 보고 읽는 거를 누가 A4를 대신해서 양쪽에 프롬프트가 대신해서 그래서 나도 지금 뭐 좀 이제 머리가 치매가 오면 뉴스 브리핑을 할 때 앞에 프롬프트를 쫙 해갖고 보고 저 프롬프트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가로 있으면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할까 생각해. 응? 자 그런데 이게 한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이미지 가지고 판단했으면 됩니까? 아, 딱 그래서. 내가 볼 때 평균적인 형태의 20, 30대 여성이라서 이미지로 마누라한테 친절하고 둘이 사이 좋을 것 같으면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집에 호모여 차리모로 잘 갔다 와요 여보 이란다고 사이가 좋은 거 아니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꼭 이미지만 때문은 아닐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주제랑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여성들이 정치적 지식이 또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여성들은 좀 정치적 인식이 부족하고, 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인식이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 지지율에 대해서 20, 30대 여성이 많다라는 건, 저는 이제 그것도 한 번에 하나에 이제 더 추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네. 자 근데 청와대 개 입양시킨 단체 네. 그 케어에 네. 뭐 박소연인가 뭐 저도 박소연인가 동물 유기견 입양 단체 네. 그래서 개 도살한 거. 네? 그 이 세무사의 입장으로 보면
예? 네. 그건 뭐예요? 걔를 구출해 왔다고. 이중 계산이야. 구출해 왔다고 후원금, 회비 좀 많이 내세요 하고 TV 중계하고 애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개가 좀 많아. 우리 이렇게 큰 개는 다루기도 힘들고 손도 많이 가. 오늘 한 30마리 잡아요. 해갖고 뒤에 또 아니 식용으로 쓴다고 투견으로 쓴다고 구출해 와갖고 뒤에 죽이는 이거는 변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예,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데리고 왔을 때 그 후원금이라든지 다 후원금도 다 시민의 돈인 거잖아요. 네. 그 시민의 돈이 또 그렇게 뒤에서 쓸 거는 몰랐을 거고, 특히 요새는 애견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슈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이 처리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논란이 여지가 크죠. 그 남들은 까만 개는 잘 안 데려가고 흰 개를 좋아해가. 그 흑구를 털이라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아무도 안 데려가는 흑구를 갖다가 잡종견을 입양을 했어요. 얘가 털이 만세해가지고 사진 찍었거든. 그래갖고 박소연이가 그 옆에서 찍고 또 청와대 토리가 또 출장 와가 예? 이 케어인가 하는 단체에 집회하는 데도 오고 그래가 막 20, 30대 여성들이 안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실체는 뭡니까? 그 실체는 사기꾼한테 광고 출연해 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제가 20, 30대 여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의 진실은 진짜 이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좀 호러지요, 호러. 저 개가 오늘 구출 안 하면 내일 잡아먹는다더라. 저 투견으로 온몸이 상처 나가지고 죽어간다더라. 개를 구출하러 가자. 카메라 걸어서 다 오세요.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막 주인하고 싸우면서 개값 던지고 이래가지고 개 데려와. 큰 개 저거 어디다 보내나. 외국에 입양 보냈다고 죽여버려. 실제 그렇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투견을 외국에 입양 보냈다고. 심지어 저 여자가 한 8년, 7년 전에는 진돗개는 좀 명수에 가깝잖아요.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진돗개 20마리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개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면 개는 지능이 있었어요. 그거 엄청. 응? 히틀러가 유대인을 무솔리니가 죽인다니까. 이거 무솔리니가 유대인을 죽이게 놔놓을 수 없어. 내가 데려와서 구출해야 되겠어. 데려와갖고 가스실에 넣어.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돈 끝까지 생겼고. 이런 거는 분노를 좀 안 합니까? 어떻게 봐요? 분노할 일이죠. 네. 예? 특히 이제 애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 나실 거고, 그걸 떠나서도, 네. 쇼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완전 그런 거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해화역에서 모였던 좀 페미니즘을 지향한다는 여성들은 문을 거꾸로 이렇게 해가 곰이라고 하고 막 비판했잖아요. 그분들은 또 왜 어떤 스칼라라서 일반 20, 30대하고 좀 다르게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미니든 뭐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 뿐인데 그 집단의 성향이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저도 그렇고 다 해도 다 각양각색이에요. 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좀 지지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어느 또 한 의견은 또 공통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그 진실, 팩트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시민으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행위죠. 이런 거는. 네. 자, 세금 문제로 이야기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하면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 같고. 예. 네, 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자, 세금이 올해 작년에 2018년 세금이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11달 집계가 28조가 더 거쳤다. 초과세수. 그러면 12월 달 거를 한 달 더 얹으면 30조가 넉넉하게 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 세금을 30조 더 거두는 이 정권의 신통방통한 제주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전에 한 30조 넘길 거라 그랬죠? 딱 30조를 더 넘기더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개정이 너무 빨라요. 네? 예전에는 세법 개정을 할 때
이게 반발도 당연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세율을 올린다고 한다든지 뭐 어떤 법을 개정했을 때 어느 집단이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이해관계자들끼리 네. 그러면 반발이 있고 뭐 민원을 넣거나 되게 이제 많은 실랑이를 벌이다가 무산되기도 하거나 개정이 미뤄지기도 하나 네, 그러는데 지금은 요새 제가 느끼는 건 그냥 다 뭔가 일사천리인 것 같아요. 예. 딱 개정이 나왔다, 입법 예고를 한다. 예. 그럼 거의 100%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10몇 프로가 더 걷어차였다는데 보통 세금이라는 거는 거두기가 어려워서 네. 목표를 달성 못하는 게 보통 세금인데 또 그랬었죠, 여태까지는. 근데 이 정부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렇게 세금을 잘 걷어내냐. 진짜 그냥 좀 밀어붙이시는 게 강한 것 같아요. 일단 법 개정을 너무 신속하게 했고요. 그리고 개정이 너무 빨리 됐어요. 근데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가 개정 이런 걸 세금 관련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해야지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 그 세무사 입장에서는 예. 개정이 될 때마다 사실 가슴이 졸여요. 예. 이게 누구를 위한 이제 개정인가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시민 편이라고 국민의 편이라고 본다면 예. 편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좀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좀 세수가 좀 베푸는 좀 이렇게 덜 좀 조절이 하는 그런 법이 돼야 되고 또 고소득층에게는 그래서 정당하게 좀 서민과 비례를 했을 때 세금을 좀 걷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개정으로 가는 거가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결국에는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을 항상 대기업이나 고위층에서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세금을 회피했고 그걸 후속 절차로 이제 나라에서 개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밀어붙이는 게 좀 강하다. 그래서 법도 막 1년에 몇 번을 주택 관련해서도 바뀌었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바뀌었고 입법 예고도 하고 나서 바로 또 내년부터 개정이 됐고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저항이 분명히 심한데 제주에도 심하고 다 주변에도 심한데 이거를 그래도 세수를 그렇게 거쳤다는 거는 저항이 심해도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 거둘 수 있는 뭔가 압류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절차들을 굉장히 잘 했지 않았나. 왜냐면은 제 주변의 사장님들도 내기 싫다고 뭐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체납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내기 싫으신 분들 나라에 세금 내기 싫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억울하신 것 같다고. 네. 근데 일단 체납이라든지 뭔가 세금을 안 내면 대출이라든지 모든 그 사업할 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또 점점 대출에 관련해서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내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돼가 사업이 곳곳에 잘 돌아가면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 게 그것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고 그런 건데 요즘 같이 멀쩡한 데가 별로 없이 거의 다 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많은 초과 세수를 거둔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한 것보다도 10몇 프로씩 더 걷어진다. 그 돈이 그래서 한 30조 가량 된다. 뭐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연말이나 연초에 경찰분들이 이렇게 딱지, 그러니까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차만 봐도 그냥 음주운전 하겠지. 거기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저 또 세수 거두려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끼리 너무 경찰차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실제로 할당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할당이 떨어졌는데 할당을 못 채우면 그것도 정부의 이 수입 아닙니까? 기타 수입.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당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 할당을 못 채우면 채울 때까지 계속 단속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세금과 뭐 공과금, 뭐 예를 들어 4대 보험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국민이 느끼기에는 세금과 연금, 건강, 뭐 4대 보험도 다 같은 그냥 세금으로 느껴지시는 거고 뭐 벌과금도 세금으로 느껴지시는 거고 다 똑같이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라고 항상 부르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장애 또 뭐 장기 요양보험도 또 요즘은 또 따로 붙더만요. 요즘 의료보험이 또 2가지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한 5가지 이상 되는데
이것도 기존에 뭐 이 총체적으로 정부가 이 국민이 납세하는 이 세금 부담률을 계산할 때는 대충 다 넣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부담하시는 건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한국이 느끼기에. 지금 네. 26%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까지 다 넣으면. 네. 그래서 얼렁뚱땅 한국의 이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세금 부담도 높아져 가고 해년마다 거의 그 26%가 아니라 33%랍니다. 33%. 네, 그러니까 해년마다 건강보험료랑 연금은 거의 또 요율이 항상 인상이 됐었고 요즘 많이 올랐다고 난리죠. 네, 19년도에도 또 올랐고 네. 이게 정말 저희도 이제 저희 고객분들 보기에도 이제 민망할 정도로 계속 오르니까 네. 4대 보험도 오르고 그 다음에 세법도 개정이 돼서 세율의 부담도 훨씬 또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담배값 인상에서 박근혜 정부는 2년 동안에 9조 득 받고 이 문 정권은 5년 동안 담배값에서만 인상분에서만 22조 득을 본다는. 내가 지금도 이해가지 않는 것은 뭐 하려고 담배값을 올렸을까? 1년에 한 4조 5천억. 이거 담배값 안 올리고도 문 정권처럼 한 30조 더 받아내는 재주가 있을 건데 그때 정권의 국세청에는 네. 무능한 놈들만 있었고 지금은 유능해졌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어쩜 이랬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진짜 추진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진력이라는 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어요. 원래 머리 나쁜 놈이 네. 추진력 좋으면 국민 다 죽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세법 그 개정, 뭐 세수 이런 거 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발은 계속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무조건 세수 많이 거친다고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세금 저항이 심하실수록 저희도 힘들어지거든요. 또 세금 계산을 저희는 안내를 해드리고 납부서를 줘야 되는 사람인데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 보고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절세를 해주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저희가 절세를 해주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로서는 맞는데 이미 기존 세율이 높거나 좀 그런 불만이 가득하신 분이 그 상태라면 어쨌든 세금만 생각해도 좋아하시진 않으시니까요. 얼마나 거짓말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가 하면 담배값 올릴 때 담배값을 올려서 국민 건강을 담배를 덜 피게 만들어서 국민 건강을 정진시키겠다 했는데 담배값 인상 당시에 팔릴 거라고 2017년에 계산했던 담배 양이 28억 7천만 갑인데 실제로 그보다 6억 5천만 갑이 더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사실 필 사람은 다 피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돈 좀 뺏어야려고. 근데 담배는 주로 어떤 사람이 핍니까? 상류층이 핍니까? 하류층이 핍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 피는데 아무래도 편의점에서나 이런 데 쉽게 하실 분은 그냥 저희 같은 다 평범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특히 젊은 네. 사람들이 많이 피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상류층은 무슨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호텔 휘트니스 다니고 무슨 필라테스 다니고 골프 치고 하는데 담배 별로 안 피잖아요. 국민의 소득별로 보면 중하류층이 담배를 훨씬 많이 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하류층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담배세를 더 거두는 거는 이게 세금이 뭡니까? 누진이 아니라 역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등이 되지 않은 거죠. 이와 같은 거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누진세를 붙인 저희 그 원래 취지가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종합소득세율은 뭐 변함이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그 물건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어느 층이냐에 따라서 좀 세금에 대해서 좀 잘라져야 하는데,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은 물론 술 중에서도 비싼 술도 있고 뭐 싼 소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붙지 않으면 과연 이게 뭐 세수를 좀 역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없는 사람한테 세금 더 빼따라 가지고 전부 골고루 나눠준다면 그 없는 사람들이 지금 뭐 좀 더 던져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 담배값이거나 이런 데서 낸 세금일 수가 있죠. 네,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도 뭐, 무슨 지원금이 있잖아요. 뭐, 정부에서 해놓은 지원금. 뭐, 예를 들면 사업주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4대 보험 그런 공단 측에서. 뭐 고용지원금. 네, 고용지원금 이런 것들. 결국엔 다 그 지원금 어디서 났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내 돈, 내 피 같은 세금 아니냐. 뭐, 정부가 뭘 했다. 그럼 다 어쨌든 우리한테 거둔 돈으로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의 좀 인식이 많이 요새 박힌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술을 좀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뭐 적게 먹진 않죠. 아무래도 네, 적게 먹진 않죠. 네. 그 젊은 사람들이 맥주 마시고 맥주값이 한국에서 비싼 편이잖아요. 맥주값이. 그렇죠. 네. 요즘 술집에 가면 맥주 한 병은 얼마입니까? 4,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는 큰 맥주병이 있었는데 오비 맥주, 뭐 크라운 맥주. 이제는 맥주병이 다 작아져 버렸어요. 아, 보통은 작은 거고요. 네. 큰 거는 아마 청도 맥주밖에 없더만. 네, 그 양꼬치 네, 집에서 청도 맥주. 네. 그것만 병이 크더만. 그런 그 작은 맥주는 그 마실 게 있어요? 뭐 500ml 정도니까 네, 그냥 한두 잔 정도 네, 뭐 그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그 맥주가 세금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네, 주리에 좀 세금이 많죠. 네. 예, 특히 술 중에서 맥주 술이 이게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과거에 맥주가 비쌀 때 그렇게 세금을 이렇게 매겼는데 이제는 맥주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는데 그렇게 맥주에 대해서 또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좀 소주나 맥주나 이런 술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세금을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낮추면 좋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맥주가 이렇게 세율이 굉장히 높아서 국산 맥주가 세금을 갖다가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국산 맥주가 맛없죠. 저는 뭐 아니, 수입 맥주에 비하면 맛 별로 없잖아. 네, 저도 수입 맥주 솔직히 네.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네. 그래서 국내 대기업 맥주는 매출액 대비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수입 맥주는 20%. 요즘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수입 맥주 4개 한 묶기로 네. 10,000원 한다며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입 맥주는 세금을 20%밖에 안 내고 국산 맥주를 세금이 45%면 맥주 먹으면 절반이 세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사실 술은 그냥 뭐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술을 그냥 술 자체를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저도 편의점을 가면 이제 4캔에 10,000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편의점도 아무래도. 4캔에 10,000원 합니까? 네. 예. 싸니까요. 다른 국산 맥주는 4캔에 10,000원이 안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은 맛도 뭐 제가 느끼기에 맛도 괜찮고 저렴하기도 한 당연히 맥주를 소비자는 살 수밖에 없죠. 양세무사도 네. 이 세금을 이리저리 많이 내는 것 같네. 네? 제가 엄청 많이 낼 거예요, 아마. 네? 그 세금 많이 내니까 참. 네, 엄청 많이 낼 겁니다, 네. 제가. 그렇죠. 그래서 맥주의 세금이 45%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뭐 며칠 동안에 우리가 2주 만에 봤지요. 네. 어디 뭐 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신 적 있어요? 먹는 거는 네. 어떤 거 먹고 있었어요? 그냥 저는 주로 고기랑 회를 좋아해가지고요. 네. 좀 비싼 것만 좋아하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걸 좋아해서 네. 아니, 맥주하고 회를 많이 먹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만 투자합니다. 요즘 고기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고기가 삼겹살도 이제는 거의 12,000원, 13,000원, 4,000원, 15,000원, 네. 심지어 18,000원까지 가더만요. 네. 보통 제가 하는 이제 삼성동, 뭐 강남, 예, 뭐 그쪽 대부분이 뭐 12,000원, 14,000원. 예. 네, 이 삼겹살 1인분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올라갈 때 후배들 좀 먹이려고 신림동에 이제 자취방 앞에 하숙집에서 네. 저 고기 얼마나 드릴까요? 하면 한 건 주세요 하면 그때는 신문지에
이렇게 밀어갖고 대패 같은 걸로 기계 대패로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줬어요. 그러면 이제 들고 그 이제 얇은 삼겹살, 대패 삼겹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대패뿐만 아니라 그냥 삼겹살을 고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손님 오면 밀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신문지에 싸서 줬다고. 그러면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제 서울대 위에 거기 이제 옛날에 뭐 골프장이었대. 관악시신가 골프장을 이제 학교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잔디밭에 가서 이제 구워 먹으려고 고기를 내려놓으면 잔디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가스관으로. 네, 저 너무 위험한데. 그때 이제 무슨 현상이 있었게요? 돼지고기에 이 신문지에 글이 그대로 인쇄가 돼가 전두환 각하 돼지고기. 돼지고기에 생돼지고기예요. 예. 그때 한 근에 600g일 건데 한 근 주시오 이랬는데 한 근에 아마 2,000원, 1,800원 했던 시절이야. 2,000원이요? 1,800원. 예. 근데 돼지에 전두환 각하. 그럼 구우면 어떻게 돼요? 꿈은 안 보여져. 또 희한하게 사라져. 마법이 있어가. 그럼 그때 고기 어떻게 먹었는 줄 알아요? 이 바나통에 올려가 삼겹살을 이제 가위로 잘라서 구우면 사람이 한 10명 구워서 먹으니까 굽자마자 사라지다. 핏기도. 그러니까 저 뒤에 점잖게 있으면 한 점도 못 먹어. 그러다가 이제 핏기도 이렇게 안 한 척 먹기도 하지만 젓가락으로 다 누르고 있어. 아, 본인 거 본인이 먹으려고요? 네. 익으면? 네. 그래서 이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는 게 서민 음식인데 맞아요. 원래 삼겹살이 되게 그런 거였는데. 요즘 150g 그러니까 옛날에 한 근으로 보면 4분의 1근이지. 네. 4분의 1근에 150g에 15,000원이면 네. 네? 그 돼지가 그러면 이 뭐예요? 얼마예요? 그 10g에 1,000원이죠? 거의 만약에 뭐 150g에 15,000원이라면 그렇죠. 10g에 1,000원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요만한 게 한 토막이 1,000원짜리 네. 좀 그럼 저기 1인분 먹어갖고는 양도 안 차잖아요. 네. 보통 한 2인분은 먹어야 기본이잖아요. 네. 그럼 돼지고기를 갖다가 2인분 먹으면 3만 원. 그럼 돼지만 먹습니까? 맥주나 냉면도 소주도 먹고 냉면도 먹어요. 냉면도 먹고 이러면 한 사람당 돼지고기 먹으러 가서 한 4만 원 든다. 이게 물가가 이게 한국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 돼지고기 진짜 싸요. 근데 한국에 이 돼지고기조차도 지금 이제 서민의 먹기가 어렵게 됐다. 가끔 이제 뭐 대학가 주변, 네, 뭐 서울대 그쪽이나든지 그 뭐 건대 있구나, 뭐 숭실도 있고 대학가 주변에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저렴하게 파는 그런 고깃집들도 있긴 있어요. 횟집이라든지. 근데 보통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00원에서 14,000원, 15,000원 그렇게 하는데 뭐 고기의 질은 뭐 차이가 날 수도 있죠, 당연히. 돼지 고기 싼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몇 년씩 먹은 돼지고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입한 거.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큰 대형 냉장고에 저장돼 있던 재고 그런 거를 그게 큰 덩어리면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할 건데 거의 돼지고기의 지방질 느낌 외에는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얇게 대패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얇은 게 올리자마자 익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먹게 되면 돼지고기의 특유의 맛을 뭐 이제 냄새나 이런 이상한 이런 부분을 못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고소한 맛만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돼지고기가 기름하고 붙어 있어서 타버리면 금방 타잖아요. 얇게 썰이면 올리자마자 타버지. 젓가락 가는 동안에 다 익었을 거야. 네. 그러면 그게 먹으면 기름 맛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대패 삼겹살 그렇게 싸게 팔 때는 출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패 삼겹살 그런 걸 떠나서요. 얇아서 저는 얇아서 안 먹거든요. 아, 두꺼울 가지고. 네, 그러면 씹히는 제주 맛이. 오겹살, 그런 거 좋아해요. 제주 흑돈 오겹살이 딱 네, 저기 있네. 그런 거 좋아하고 좀 두툼한 걸 좋아하죠. 네. 근데 이런 지금 서민의 음식인 삼겹살도 이렇게 비싸졌다. 이렇다면 이제는 요즘 외식을 한번 하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맞아. 진짜 그거 느껴요. 네. 뭘 먹어도, 그러니까 고기 아니고 그냥 밥만 먹는다고 해도 뭐 8,000원부터 기본인 것 같고요. 뭐 웬만하면 10,000원? 뭐 스파게티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다 10,000원 넘으니까.
네. 우리 사무실 앞에 보니까 3,900원 돈가스, 4,000원 스파게티인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언제 한번 가서 네. 어떻게 저런 가격이 나올 수 있나. 근데 가면 뭐가 또 더 붙을 거예요. 아마. 그 한번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가봐야 되겠다 생각. 그럼 젊은 사람들은 수입은 안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요즘 물가 은근히 좀 올라간 거 못 느낍니까? 아니요, 바로 느끼는 게 저희 식당 주변 식당도 지금 음식값이 올랐어요. 식당도요? 얼마를 올렸어요? 그냥 지금 예를 들면 저 바로 얼마 전에 겪었던 건데 자주 가는 육칼집이 있어요. 예. 육개장 칼국수집이. 그래서 육개장하고 칼국수랑 밥이 나오는 건데 원래 8,0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9,000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1,000원 올랐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맨날 혹시 육대장이 육대장? 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요 앞에도 하나 있었는데 자주 가요. 체인점이요. 근데 저희는 맨날 밥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올라도 민감하죠. 당연히 500원만 올라도 저희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런데 이게 육개장 원래 밥 말아 먹는 맛으로 먹는데 하얀 쌀밥을 네, 육개장에 칼국수를 말아 먹으면 먹을만 합니까? 네 괜찮던데요. 네, 좀 먹어봐야 되겠다. 거기 따로 나와요 칼국수가 들어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네. 이렇게 따로 네, 칼국수구나. 육개장 칼국수면 밥 따로 나와서 따로 국밥이 왜 따로 국밥인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원래 국밥은 밥을 넣어서 토렴해서 나오는 거. 같이 나오는 게 국밥의 정통인데 근데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 밥을 따로 주고 공깃밥 국을 따로 따로 주는 게 주고. 그게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